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금오대교 건설이 지지부진합니다. 관광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인데요. 건설 경기 악화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해안 절벽을 걷는 비렁길로 입소문이 난 여수 금오도.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금오도와 대두라도, 월오도를 잇는 3.46km의 해상교량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이 사업으로 고흥 파령에서 여수 돌산을 잇는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와 접근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팔이 너무 좋죠. 관광 입장으로서는 자주 갈 수도 있고 교통이 편하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로 여수 세계섬을 잇는 금오대교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7년 개통 예정인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두 차례 턴키 방식의 입찰 공고를 냈지만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턴키 방식의 경우 지역 건설사 참여 비율이 49%로 명시돼 있어 부담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전라남도는 최근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는 기타공사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턴키에 의사를 표현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이게 다 중지가 되고. 예산 확보도 중요합니다. 금오대교 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0억 원으로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각각 절반을 부담합니다. 문제는 이제 예산 부분입니다. 이제 도가 50%, 시가 50%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해주면은. 기타공사로 바꾼 이후 전라남도는 설계 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한 곳만 접수하면서 유찰됐고 평가 기준을 완화해 재공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주민 수건 사업인 금오대교 건설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광주 전남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비관에서 낙관으로 전환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1.5로 한 달 전에 비해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수가 기준치 100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5월 이후 3년 1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임을 각각 의미합니다. 광양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교실을 지으려던 공사가 시공사 부도로 멈춰서며 흉물로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뛰놀아야 할 시기에 체육활동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최황지 기자입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건물 틈 사이 학생들이 공놀이에 한창입니다. 고작 20평 남짓한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다 보니 서로 엉키거나 벽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그 4학년 때 여기서 피구하고 있었거든요. 피구하고 있었는데 움직이다가 여기 박아갖고 너무 좁아갖고 박았어요. 그 운동장은 다른 학교도 넓고 그러니까 놀기도 편한데 저희 학교는 운동장 아직 사용을 못하니까. 학생들이 있어야 할 운동장은 흉물이 됐습니다. 본관이 협소하고 낡아 운동장에 신축 교실을 짓기로 했지만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1년 이상 멈춘 겁니다. 아이들의 운동장이던 곳은 이렇게 거대한 가설에 둘러싸여 있고요. 현재 지금 공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학교는 전교생 740여 명으로 광양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근에 신도심이 형성되며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할 거로 예상됐지만 학교 증축을 미리 해결하지 못했다며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했으면 그만큼 아이들이 유입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하셨어야 됐고 거기에 적절하게 예상 못해서 만약에 이렇게 된 사태라면 최소한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약속했던 이 부분이 지켜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은 공사 재개가 어렵다면 학교 옆 시 소유의 부지를 교육청이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건 재정상 부담이라며 부도가 난 업체와는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에 대한 새로운 입찰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입찰이 진행되면 설명회를 열어 학부모와 소통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도 일정이 정확히 정해진 게 없어 마음껏 뛰놀아야 할 아이들은 운동장 없는 불편한 학교 생활을 당분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지난해 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에 전남 해남군과 고흥군이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어, 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인 8,400여 명 가운데 해남으로 귀농한 사람이 123명, 고흥이 120명으로 경북 영천과 상주에 이어 전국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 기어인은 3년째 감소세를 보인 반면 귀촌인은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천 야간경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동천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 대한 설계를 마쳤으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천을 가로지르는 교량과 벚꽃길 등의 LED 조명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도심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올해로 개교 9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접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병훈 국립순천대학교 총장은 지역과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하면서 도민의 바람인 국립의과대학 설립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데스크 인터뷰 유민호 기자입니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 15일이 순천대학교 개교 90주년이었습니다. 좀 한 달 좀 넘게 시간이 흘렀는데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개교 90주년에 대한 소감과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립순천대학교가 걸어온 90년은 우리 대학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역과 세대가 함께 만들어온 공동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00년 역시 역사성을 가진 이러한 소중한 스토리를 이어가고 확장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선정 소식을 이제 보도했던 게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사업 2년 차에 접어들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순천대학교가 이뤄낸 가장 큰 변화나 성과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교육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등 학사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던 점, 두 번째는 지산학 캠퍼스 구축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배우며 정주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실현했던 점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스스로가 굉장히 최근에 자긍심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 국립순천대학교는 그야말로 변화를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확장, 성장, 진화 컨셉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실행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아마 지방 국립대학 혁신의 어떤 새로운 이정표를 아마 세웠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대학이 요즘 지역과 더 가까워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기쁩니다. 우리 국립순천대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을 넘어서 공공 플랫폼으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많은 지역민들이 의대 신설 과연 어떻게 되냐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남 공공의대 또 이제 국립의대에서 좀 긍정적인 입장을 좀 밝혔는데 지금 국립순천대학교가 의대 신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바뀌었지만 순천대학교와 목포대 양 대학에서는 통합을 기반으로 한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이라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또 5월에는 순천대, 목포대, 전남도가 함께 통합의대 공동 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원회는 주로 정부, 국회, 또 의료계와의 정책 협의는 물론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체계적인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립순천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전남국립의대 설립이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책임 있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에 대한 각오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남은 임기 동안은 지금까지 이뤄냈던 어떤 그런 성과들을 더욱 공고히 하고 또 100년을 향한 지속 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이 종합운동장 부지에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차장이 철거됐는데 주변 군민과 소통 없이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 종합운동장 내 부지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으로 이용됐던 부지에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취지 자체는 좋지만 주차장을 이용해오던 주변 사업장과의 협의가 깨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공도장 조성을 위해 부지가 필요하다는 영암군의 요청에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130여 평을 공시지가로 판매한 김현자 씨. 대신 체육시설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김 씨의 사업장까지 통로를 만들어주겠다는 영암군의 약속을 받고 토지협의 승낙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군수의 결재까지 받은 상황. 하지만 당시 약속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 주차장마저 갑자기 철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철거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영암군으로부터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1호에서 2021년도 영암군하고 이런 협력 관계가 있다 했는데 지금에서 저한테 아무 협력도 없고 아무 구체적인 것도 없고. 뒤늦게 민원을 접수한 영암군은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 이후 도로와 주차장 내면을 들이는 설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BF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현실. 영암군은 기존 설계도 법리적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로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따로 상관없는 것 같다. 10여 년 전에 합의한 토지협의 승낙서는 검토도 없이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황. 뒤늦게 해당 문서를 알게 된 이후에도 지자체는 법리적 해석을 고집하며 군민과의 약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과속단속에 불만을 품고 순천경찰서를 차량으로 들이박은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이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3일 저녁 자신의 대형 SUV를 몰고 경찰서로 돌진했으며 정문과 내부 벽면에 부딪힌 뒤 현장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연달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돼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실제 올해 12차례 단속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의 한 대형마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3월 말 여수의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 수배됐으며 수배 다음 날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여수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문제는 어린 학생들의 통학권과 직결된 중대한 지역 현안인 만큼 여수시와 교육청이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시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웅천지구 중학교 이설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4월 첫 간담회 이후 추진 현황을 점검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여수시와 교육지원청 간의 협의 내용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여수시는 조성 원가로 부지를 매각하는 방안과 3년 무이자 분할 납부 방식을 제안했으며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제안과 함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대안까지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